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주변의 좋은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사소하지만 강력한 습관들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어쩌면 당신의 오늘 하루를 바꿀 수도 있는 통찰이 담겨 있을지도 모릅니다. 무심코 지나쳤던 행동들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키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타인과 관계 맺으며 살아갑니다. 그 관계 속에서 때로는 기쁨을 느끼고 때로는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좋은 관계는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좋은 사람들을 내 삶으로 끌어당길 수 있을까요? 그 답은 거창한 전략이나 복잡한 기술에 있지 않습니다. 의외로 작고 소소한 습관들에서 비롯됩니다. 특히 말이라는 도구는 생각보다 훨씬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드럽지만 힘 있는 말투는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고 긍정적인 관계에 물꼬를 트는 열쇠가 됩니다. 이러한 습관들은 단순한 기술을 넘어 타인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태도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함께 고민하고 실천해 볼 가치 있는 주제인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야기할 습관은 바로 경청과 공감입니다.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것은 단순한 듣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의 존재를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무언의 메시지입니다. 진심으로 상대방의 말을 듣고 그들의 감정에 공감하려 노력할 때 우리는 비로소 깊은 연결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경청은 상대방의 말뿐만 아니라 그들이 미처 말하지 못한 감정까지도 헤아리려는 적극적인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이야기가 끝나면 "정말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와 같은 질문을 통해 더 깊은 이해를 보여주는 것은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기쁨에는 "좋았겠어요? 라고 반응하고 어려움에는 "힘들었겠어요? 라며 진심으로 위로하는 맞장구는 대화의 질을 한층 높여줍니다. 들은 내용을 요약하여 다시 질문하는 습관은 내가 당신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안정감을 주고 더욱 솔직한 대화를 이끌어냅니다. 공감은 단순히 나도 같은 경험이 있다고 말하는 것을 넘어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 감정을 이해하려는 노력입니다. 이러한 진정성 있는 경청과 공감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 사람은 나를 이해해 주는구나라는 신뢰감을 형성하게 하며 이는 좋은 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됩니다. 두 번째 습관은 비언어적 소통의 힘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로만 소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빛, 표정, 몸짓, 자세 등 비언어적 요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은 정보를 전달하며 말보다 더 강력하게 우리의 진심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대화 중 상대방의 눈을 부드럽게 마주치고 고개를 끄덕이는 행동은 내가 당신의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신뢰감을 주고 편안함을 느끼게 합니다. 시선은 단순한 응시를 넘어 대화에 대한 관심과 존중을 표현하는 수단입니다. 미소 띤 얼굴, 편안한 자세는 대화의 분위기를 한층 부드럽게 만듭니다. 때로는 상대방의 미세한 몸짓이나 자세를 자연스럽게 따라하는 미러링 기법은 무의식적으로 친밀감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물론 과장되지 않고 자연스러워야 합니다. 부자연스러운 미러링은 오히려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언어적인 표현들은 우리의 말에 진정성과 무게감을 더해주어 부드러우면서도 단단한 인상을 심어줍니다.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미묘한 감정과 의도를 비언어적 소통을 통해 효과적으로 전달함으로써 더욱 깊고 풍부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습관은 칭찬의 기술입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처럼 인간관계에서도 마법 같은 힘을 발휘합니다. 칭찬은 상대방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가장 직접적인 표현 방식입니다. 하지만 칭찬은 진심을 담을 때만 빛을 발합니다. 아첨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진심 어린 칭찬은 구체적일수록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잘했어요 라고 말하기보다는 지난번에 제안했던 아이디어가 이번 프로젝트에 정말 큰 도움이 됐어요. 특히 그 독창적인 접근 방식 덕분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어요. 역시 대단해요. 와 같이 상대방의 노력과 성과, 그리고 그 안의 특별함까지 명확히 언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을 칭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기울인 노력과 열정을 알아주고 칭찬할 때 그들은 더욱 큰 동기를 얻고 당신에게 깊은 호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상대방의 작은 변화나 성취에도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면 당신은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사람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이러한 칭찬은 상대방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당신에게 호감을 느끼게 하는 강력한 동기가 됩니다. 또한 칭찬은 긍정적인 관계를 지속시키고 발전시키는 중요한 윤활유 역할을 합니다. 네 번째 습관은 개방적이고 정직한 태도입니다. 진정한 관계는 투명함 위에서 자라납니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때로는 개인적인 이야기를 공유하는 것은 상대방과의 유대감을 깊게 합니다. 물론 이는 상대방과의 관계의 깊이와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선을 지켜야 합니다. 모든 것을 다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신뢰가 쌓이는 만큼 점진적으로 자신을 개방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하지만 진정성 없는 대화나 거짓말은 관계의 신뢰를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지름길입니다. 작은 거짓말이라도 결국에는 발각되어 관계에 치명적인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솔직하고 정직한 태도는 단기적으로는 때때로 불편함을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견고하고 깊은 신뢰 관계를 구축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신뢰는 어떤 역경 속에서도 관계를 지탱해주는 강력한 기반이 됩니다. 부드러운 말투는 솔직함을 포장하는 역할을 할 뿐, 솔직함 자체를 해치지 않아야 합니다. 진실을 부드럽게 전달하는 기술은 관계의 품격을 높여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섯 번째 습관은 휴대폰 사용을 자제하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스마트폰은 우리 삶의 필수품이 되었고, 때로는 강력한 소통 도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화 중에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행동은 상대방에게 무시당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관계를 해치는 가장 흔하고도 쉽게 간과되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중요한 메시지를 확인한다고 해도 대화에 집중하지 않고 스마트폰에 시선을 빼앗기는 순간 상대방은 자신이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함께하는 소중한 순간에는 스마트폰을 잠시 내려놓고 온전히 상대방에게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이 상대방을 얼마나 존중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에 얼마나 가치를 부여하는지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대화 중 잠시 자리를 비우거나 중요한 알림이 있다면 양해를 구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입니다. 이러한 작은 배려는 상대방에게 큰 감동을 주며 당신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 것입니다. 디지털 기기가 지배하는 시대일수록 아날로그적인 인간관계의 가치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섯 번째 습관은 부드러운 말투를 위한 구체적인 연습입니다. 부드러운 말투는 단순히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노력과 의식적인 연습을 통해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먼저, 말의 속도 조절이 중요합니다. 급하게 말하는 것보다는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또박또박 말하는 것이 듣는 이에게 더 부드럽고 안정적인 인상을 줍니다. 천천히 말하는 습관은 당신이 생각을 정리하고 말을 고르는데 충분한 시간을 주어 더욱 명확하고 조리 있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흥분하지 않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얼굴, 턱, 목의 긴장을 푸는 연습을 해보세요. 우리가 긴장하면
가장 먼저 굳어지는 곳이 바로 이 부위들입니다. 긴장된 근육은 목소리를 딱딱하게 만들고 때로는 공격적인 억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요가나 명상, 스트레칭 등을 통해 몸의 긴장을 이완시키는 것은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목소리를 내는데 필수적입니다. 목소리의 높낮이와 억양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너무 높거나 낮은 목소리보다는 자신에게 가장 편안하고 안정적인 높낮이를 찾아 연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조로운 억양보다는 적절한 변화를 주어 생동감 있고 듣기 좋은 목소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목소리를 녹음하여 들어보는 것은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개선점을 찾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목소리가 어떻게 들리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녹음된 목소리를 듣고 발음이 불분명한 부분이나 거슬리는 억양을 파악하여 의식적으로 교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쿠셔너 사용도 잊지 마세요. 혹시, 잠시, 조금, 죄송하지만, 번거로우시겠지만과 같은 쿠셔너는 직접적인 표현을 부드럽게 완화시켜 상대방에게 배려하는 인상을 줍니다. 예를 들어, 저 좀 도와주세요. 보다는 혹시 잠시 시간을 내어 저를 도와주실 수 있으실까요? 가 훨씬 부드럽게 들리며 상대방도 부담 없이 응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쿠셔너는 당신의 요청을 부드럽게 감싸주는 완충제 역할을 합니다. 긍정적인 어휘 선택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부정적인 표현이나 비난조의 말은 상대방의 마음을 닫게 만들고 대화의 분위기를 경색시킵니다. 대신 긍정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조금 지쳐 보일 때, 얼굴이 왜 그렇게 안 좋아요? 라고 묻기보다는 요즘 많이 바쁘신가 봐요. 힘들어 보이는데. 괜찮으세요? 와 같이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도 관심을 표현하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건설적인 비판이나 의견도 긍정적인 방식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문제점을 지적할 때도 해결책을 함께 제시하거나 상대방의 장점을 먼저 언급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문장 끝을 올리는 것보다는 내리는 것이 안정감을 주고입니다. 스니다와 같이 부드러운 존대어미를 사용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편안하고 정중한 인상을 줍니다. 그리고 미소는 강력한 비언어적 도구입니다. 진심 어린 미소는 긍정적인 감정을 전달하고 상대방에게 호감을 줍니다. 특히 눈웃음은 진정성을 더해주는 역할을 하며 상대방에게 당신이 편안하고 친근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심어줍니다. 미소는 어떠한 말보다도 강력하게 당신의 긍정적인 의도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7번째 습관은 낭독 연습과 목소리 톤 관리입니다. 자신의 목소리를 다채롭게 만드는 것은 물론 발음과 억양을 개선하는데 낭독 연습만큼 효과적인 것은 없습니다. 뉴스 기사, 책, 시 등 다양한 글을 소리내어 읽으면서 발음의 정확성을 높이고 문장의 흐름에 따른 자연스러운 억양 변화를 익힐 수 있습니다. 특히 녹음기를 활용하여 자신의 낭독을 들어보고 전문가의 발음이나 연기자의 억양을 모방하여 연습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를 통해 자신만의 듣기 좋은 목소리 톤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따뜻하고 친절한 목소리 톤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소리 톤은 상대방에게 전달되는 감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안정적이고 편안한 톤은 상대방에게 신뢰와 호감을 주는 반면 불안하거나 날카로운 톤은 오히려 반감을 살 수 있습니다. 때로는 목소리의 크기를 적절히 조절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너무 큰 목소리는 상대를 위협할 수 있고 너무 작은 목소리는 자신감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상황과 대화의 내용에 맞는 적절한 목소리 크기를 유지하는 연습도 병행해야 합니다. 꾸준한 낭독 연습과 목소리 톤 관리를 통해 당신의 목소리가 더욱 매력적이고 신뢰감을 주는 소리로 들리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당신의 소통 능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중요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습관을 실천함에 있어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과도한 자기 자랑은 피해야 합니다. 자신의 성과나 능력을 적절히 표현하는 것은 자신의 가치를 알리는데 도움이 되지만 지나친 자기 자랑은 오히려 반감을 살 수 있습니다.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정으로 능력 있는 사람은 굳이 자신을 과시하지 않아도 그 빛을 발하기 마련입니다. 타인의 인정을 구하기보다는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더욱 존경받습니다. 둘째, 험담은 절대 금물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 즉 험담은 결국 자신의 이미지를 손상시키고 당신을 부정적인 사람으로 인식하게 만듭니다. 험담을 듣는 사람은 언젠가 당신이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험담은 신뢰를 무너뜨리고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독과 같습니다. 긍정적인 화제를 선택하고 타인을 존중하는 태도를 견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누군가를 비난하기보다는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훨씬 건설적입니다. 셋째, 비꼬거나 빈정대는 말투는 관계를 파괴하는 주범입니다. 아무리 농담이라고 해도 상대를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말투는 듣는 이에게 깊은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솔직하고 명확하게 의사를 전달하되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는 표현 방식을 찾아야 합니다. 부드럽지만 힘있는 말투는 상대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능력에서 나옵니다. 넷째, 개인적인 질문은 신중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나이, 결혼 여부, 급여, 학력 등 민감한 질문은 신뢰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개인적인 정보를 공개하고 싶어 하지 않으며 이러한 질문은 대화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는 주제를 선택하고 사적인 영역을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사생활을 존중하는 것은 기본적인 예의이며 이는 상호 존중의 관계를 형성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 외에도 좋은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추가적인 팁들이 있습니다. 유머 감각은 대화를 즐겁게 만들고 경직된 분위기를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적절한 유머는 사람들을 웃게 하고 당신을 더욱 매력적인 사람으로 보이게 합니다. 다만 상황에 맞지 않는 유머나 타인을 비하하는 유머는 역효과를 낼 수 있으니 적절한 타이밍과 내용이 중요합니다. 사회적 맥락과 상대방의 성향을 고려한 신중한 유머 구사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상대방의 관심사나 필요에 맞는 정보를 제공하면 당신을 배려심 깊고 유능한 사람으로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특정 분야에 관심이 있다면 관련 서적이나 정보를 추천해 주는 것도 좋은 소통 방식입니다. 공통 관심사를 찾는 노력도 중요합니다. 같은 취미나 관심사를 공유하는 것은 대화의 물꼬를 트고 관계를 발전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함께 즐길 수 있는 활동을 제안하거나 서로의 관심사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친밀감을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때로는 진솔한 피드백이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피드백은 상대방의 성장을 돕고 관계를 발전시키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비판적인 말투가 아닌 건설적이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식의 나마이너스 전달법을 사용하고 상대방의 행동에 초점을 맞추어 구체적인 피드백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적인 비난이나 일반화는 피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상대방의 개인적인 공간과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나치게 가까워지려고 서두르거나 상대방의 영역을 침범하는 행동은 오히려 반감을 살 수 있습니다. 모든 관계는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며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 속에서 깊어지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물리적인 거리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거리도 존중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마음의 문을 열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인내심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존중은
당신이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좋은 사람을 끌어당기는 소소하지만 강력한 습관들은 우리의 일상 속에 깊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경청하고 공감하며 진심 어린 칭찬을 건네고 부드럽고 긍정적인 말투를 사용하며 휴대폰 사용을 자제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모여 당신을 더욱 매력적인 사람으로 만들고 결국 당신의 삶에 좋은 인연들을 불러올 것입니다. 이러한 습관들은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작은 실천과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거울 앞에서 자신의 표정을 연습하고 녹음기를 통해 자신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대화 속에서 의식적으로 쿠셔너를 사용해 보는 것. 이 모든 시도들이 쌓여 당신은 더욱 부드럽고 힘있는 소통의 달인이 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좋은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핵심은 바로 진정성입니다. 꾸며진 행동이나 가식적인 미소는 언젠가 그 진면목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당신의 진심이 담긴 태도, 타인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이 바탕이 될 때, 비로소 당신의 말투는 부드러움과 힘을 동시에 갖게 됩니다. 이러한 습관들은 단순히 사람들의 호감을 얻기 위한 기술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를 더욱 성숙하고 풍요로운 인간으로 성장시키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꾸준한 연습과 노력을 통해 이러한 습관들을 체화시킨다면 당신의 인간관계는 놀랍도록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이 노력은 당신의 개인적인 행복뿐만 아니라 사회생활과 직업적인 성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오늘부터 작은 습관 하나라도 실천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당신의 삶이 더 많은 빛으로 가득 차기를 응원합니다.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의미 있는 연결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